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상속치유의 전문가 나초록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개정세법 주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제가 PPT를 여러분께 현재 강의가 끝나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한 8가지 꼭지, 종합부동산세가 한 6개, 상속증이 6개에서 총 20개 관련된 꼭지 위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자, 보통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7.10 대책으로 인해서 작년 말 12월 22일 또는 12월 29일 날 개정됐던 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플러스 최근에 1월 6일자 정부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자 정부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가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 20가지 사항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신설이 된 거죠. 신탁재산은 신탁을 설정하는 시점과 양도하는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설정 시에는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을 양도했을 때 누구의 재산으로 본다?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신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양도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을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설정하고 양도를 하는데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언제? 양도 시에 과세를 하겠다. 자, 두 번째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이제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7.10 대책으로 인한 효과고,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금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인상 플러스 10%씩 포인트 인상 및 주택수 계산 시에 분양권을 포함하겠다. 역시 7.10 대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세대 2주택 1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20%를 각각 10%씩 더 플러스 하겠다. 20%, 30%. 이건 언제부터? 금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 다음에 주택수에 주택 및 입주권 플러스 분양권도 포함해서 주택수에 산정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입주권 플러스 분양권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1주택 조합원 1입주권을 보유했을 때 1주택 비과세가 미적용이 되지만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1주택 일시적인 1주택 1입주권, 그 다음에 상속 혼인, 그 다음에 동거보양 등에 관련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두 번째 상속,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동거봉양 같은
같은 예외적인 규정에도 역시 1주택 2일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율 인상은 금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분양권은 새해부터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임대주택 테마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신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임대기간을 연장했다. 이것도 710에 대한 부동산 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거의 많이 사라졌다. 첫 번째, 단기 임대주택의 혜택은 삭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역시 이제 제외가 된다. 특례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보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 보유기간 계산에 예외사유가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1월 6일이니까 여러분 오늘이 현재 1월 12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오후 5시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1시간 이내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만은 현재 1월 6일자 시행령 사항이다. 어떤 사항이냐? 예를 들어서 현재는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죠. 한데 예를 들어서 현재 규정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었죠. 근데 여기에 양도했을 때만, 양도라는 표현이 정확히 있다 보니까 그럼 증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플러스 증여 플러스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1주택이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하겠다. 이것은 언제부터냐? 이 시행 이후에 변경된부터 1월 6일 날 여러분들 시행령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이거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언제로 예상이 되느냐? 2월 한 9일 화요일 정도에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공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요. 여러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A주택을 취득을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B주택을 역시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A주택을 이때 양도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A를 양도를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작년까지는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바로 그 다음날 양도를 하면 다음날 바로 비과세가 됐었죠. 비과세. 이건 종중 규정이다. 근데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냐? A를 양도하고 나서 최종 1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거예요. 보유기간 기산이 B주택 취득한 날이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기산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법조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2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았을 때 적용한다. 그러면 앞서서 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A주택을 만약에 증여하고 나서 1주택이 남았을 때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지 않고 이 B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양도 플러스 증여 플러스 용도 변경의 경우에도 추가를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것은 사실은 19년 12, 16 대책의 효과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80% 보유 기간만 놓고 따졌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유 기간으로 해서 10년에 40%, 거주 기간으로 쭉 따져가지고 40% 각각 이렇게 한다. 언제부터? 세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렇게 계산하겠다. 자, 다음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다. 역시 이건 710 대책이죠. 단기 보유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40%에서 몇 프로로? 70%로. 그 다음에 1년 이상 기본세율인데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몇 프로? 60%. 자,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50% 따지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지역 불문하고 동일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양권도 역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역시 동일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동일하게 가겠다. 이렇게. 세율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부분부터 적용이 되겠다. 자, 8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과거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현행 5억 초과 42%가 10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45%까지 가겠다. 여러분 여기다 주민세 10% 가산이 되면 49.5%, 약 50% 세율까지 육박하는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 거의 사실은 710 대책위원회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도 신탁재산에 관련된 납세 의무자 변경입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로 바뀐다? 위탁자로 바뀐다는 거야. 위탁자로 납세 의무를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했을 때는 수탁자에 대해서 체납 허용하겠다. 취지는 신탁을 이용한 종부세 회피 방지입니다. 과거에는 위탁자가 신탁을 한 순간 납세 의무자가 신탁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신탁제도를 이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종부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신탁자다 위탁자다 위탁자로 변경을 하겠다. 자, 주택분 종합세율이 인상이 되었다. 2주택이야.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서울로 판단할게요. 그럼 1주택이야. 서울에 한 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세율의 변동이 없어. 0.6, 2.7에서 0.6, 3.0이니까요. 세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서울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6, 3.2에서 거의 몇 배? 2배로 상승했다. 2배로. 1.2에서 최고 6%까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이거는 710 대책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분 세부담 상한 비율도 역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150%, 200%, 300% 전년도 대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여기까지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100%, 200%, 300%를 150%, 300%, 300%까지 했다. 이렇게 놓고 보십니다. 자, 법인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어. 여러분들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케이스들, 그러면 개인에서 법인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부세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6% 최고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뭐 150%, 뭐 200%, 300% 상한을 미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었을 때 기본공제 차감해 주는 것을 폐지하겠다.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겠다. 굉장히 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저번에 나왔던 대책입니다. 기존의 고령자는 60세 이상이 10에서 30%가 20배에서 40%까지, 장기 보유 5년부터 20에서 50%까지 해서 최대 70% 하던 거를 80%까지 인상을 하겠다. 그런 취지. 그 다음에 이 6번째 테마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이거는 뭐 대책과 상관이 없이 작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종부세만이 가지고 있는 최대 어떤 단점이랄까요? 가장 큰 특징, 납세자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되는 첫 번째 사항이 개정이 되었어요.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거야. 1주택자로. 그럼 1주택자이면 9억 원 플러스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을 해준다.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자, 같은 자의 경우에는 선택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만약에 부부가 틀렸을 때, 각각의 취득시가 틀렸을 때는 납세 의무자의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라.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제가 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제액이 부부 인별로 6억 플러스 6억 12억을 해줘. 근데 여러분들 세액공제는 적용 안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종부세는 종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였을 때만 세액공제를 허용을 했어. 이 세액공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령자 연령공제 플러스 장기보유 공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종부세 단점이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였을 때만 해준다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바뀌는 순간 공제는 커지지만 세액공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 금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 거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란 어떻게 선택하냐? 동일하게 종전처럼 아니야 나는 12억을 공제를 받고 플러스 세액공제는 적용을 안 할래. 또는 나는 이안 9억 공제를 받고 1세대 1주택 9억 공제다. 플러스 세액공제를 적용을 할래. 둘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테마입니다. 역시 서두에 신탁. 여러분들 제가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를 강의하는데 첫 번째가 전부 신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신탁재산을 보는 상속재산으로 신탁재산은 비상속인 신탁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신탁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에 대해서도 역시 상속세를 과세하겠다. 이 취지는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해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자, 두 번째,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강화 촉진.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단순화했다라고, 특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공익법은 10%, 기타 일반 법인은 5%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10% 어떤 한도가 늘어났었는데 바뀐 규정에 의하면 10%에서 출발하는 거야. 10%에서 출발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과거에는 각각 구분을 하고 성실공익법 요건을 플러스 했는데 지금은 10%에서 출발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자,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보면 과거에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과세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배당 금액 53억까지는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세만 과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득세만 과세가 됐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초과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하겠다. 첫 번째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초과 배당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무조건 증여세도 과세하겠다. 세금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초과 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6에서 42%까지 물론 올해부터는 10억 초과하면 45% 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소득금액, 그 다음에 Y축은 텍스, 예를 들어서 이게 소득세 그래프라면, 증여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소득공제 뭐 그게 없다고 봤을 때 이게 53억이었어요. 초과 배당 53억 이하까지는 과거에는 소득세만 과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배당을 했다. 1억 배당. 주주는 A, B 두 명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70%, 30%야. 그러면 실제로 그 지분에 따라 배당하면 0.7억, 0.3억이 과세가 돼야 되는데 실제 배당은 50% 대 50%를 했다라는 거야. 50%씩. 그러면 5천만 원 과세가 된 거죠. 예. 그럼 이때 3천만 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가 과세가 됐어요? 5천만 원 과세가 된 거야. 이때 뭐가 발생이 된다? 초과 배당이 과세가 돼. 초과 배당 얼마 한 겁니까? 5천만 원, 3천만 원 빼니까 2천만 원이 과세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맥스를 했다는 거야. 소득세, 자 증여세. 자 소득세 세율이 예를 들어서 40%로 따지고요. 증여세 세율 30% 따져보면 과거에는 소득세도 2천만 원에서 2,800, 800만 원이죠. 초과 배당 2천만 원 40%니까 80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초과 배당을 8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더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초과 배당 한 만큼.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세가 800만 원이 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초과 배당 금액 2천만 원에서 소득세를 차감해 800만 원에다가 이분이 30% 세율이 적용이 된 사람이면 1,200만 원에 30%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360만 원인가? 36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과세해서 1,160만 원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증여세는 여러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배당에 소득세 때리고 남은 금액이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세율만큼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초과 배당을 통해서 어떤 증여 수단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소득세 위에 증여세가 반드시 과세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개정 취지는 여러분들 초과 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에 있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신설을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저 소득세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을 언제부터 22년 이렇게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자, 여섯 번째는 국기법 내용이에요.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 신고 납부 후에 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런 뭡니까? 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가산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당연히 현재 빠져 있어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납부불성실이죠. 납부불성실의 경우에는 현행 예를 들어서 법정시간에 신고 납부한 이후 평심을 통해서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문화했다. 재산가의 평가 관련해서 평심에서 결정 경정된 경우에는 명문화했다. 그래서
가산세 안에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분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특히 양도소득세 710 대치역으로 인한 효과 개정된 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특히 보유기간 기산에 관련 1월 6일자 정부 시행령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증여세, 20가지 꼭지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렸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저희 법인을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